가보개혁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보개혁은요. 일단 가보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1894년이 가보년, 95년이 을미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가보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1, 2, 3, 4차까지 가요. 그러니까 1894년부터 4차로 넘어가는 95년까지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95년부터 95년까지 95년에 시작해서 95년에 끝나는 것이 을미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을미개혁, 그 4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4차 가보개혁 이퀄 을미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3차는 거의 안 나오고요. 1, 2차를 보통 가보개혁이라고 해요. 3차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95년 들어간 거는 3차인데 이거는 그냥 무시야. 그래서 1, 2차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 1, 2차를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1, 2차 구분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가보개혁이라고 하면 가보개혁 1, 2차를 그냥 합해서 넣고 그리고 을미개혁 1, 2, 3, 4 해가지고 4번, 5번에다가 을미개혁을 싹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을미개혁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은 1차, 2차를 그리고 을미개혁은 4차 가보개혁을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가보개혁은 1, 2차 그리고 을미개혁 이렇게만 공부할 거예요. 3차는요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3차는 필요가 없고 1, 2차. 그래서 1, 2차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핵심만 딱딱 잡아놓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입니다. 1차. 1차의 핵심은 평등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94년 1차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평등사회로 가게 돼요. 자, 평등사회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노비제도 없어질 거고 노비제도가 없으니까 무슨 표현까지 쓰냐면 인신매매가 금지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을 사고 파는 게 공사 노비를 사고 파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제 철폐가 가보개혁 1차 때다라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악행, 조언 금지, 과부, 재혼하는 거, 고문, 연좌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1차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평등,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자, 이제 볼게요. 1차 김홍집 내각인데 김홍집은 1, 2, 3, 4차까지 싹 다 가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김홍집 내각에 대해서 수립되었다라고 선택지 나온 경우 거의 드물고 자료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는 군국기무처가 나와요. 군국기무처 요거 보시고 2차로 넘어가잖아. 2차로 넘어갈 땐 군국기무처를 없애버리고 홍범14조라고 불러요. 홍범 14조. 그러니까 요거 홍범 14조가 나왔다라고 하면 2차를 풀라는 얘기고 군국기무처가 나왔다 그러면 1차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냐 일단 요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요렇게 나온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일정 부분 다 나와주니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군국기무처는 선택지에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 1차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초정부적인 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궁 안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왕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국정사무는 뭡니까? 일반 이제 행정사무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이걸 구분 안 했는데 이제는 왕이 하는 일 따로 그리고 신하들이 하는 일 따로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조금 왕의 힘이 약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조선의 6조가 8개 아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공령에서 왜 아문이라고 나왔죠? 왜 아문? 외교부. 그러면 6조의 외교부가 어디였어요? 예조였단 말이죠. 예조가 아문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문이라고 하면 6조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국기원을 썼습니다. 이제 자주국가잖아요. 그렇죠? 조선 자주국입니다. 1894년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자주국, 근대적 조선으로 발전하자라는 의미에서 연호를 기존에 기존에 있는 청나라의 연호를 없애고 조선의 연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1392년을 기점으로 1, 2, 3, 4 해가지고 몇 년, 개국기원 몇 년이라고 쓰는 것이 가보개혁이고 경무청 과거제도 없애버렸어요. 과거제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과거제는 부패 온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경무청은 그냥 경찰서고요. 자, 보세요. 재정이 일어났습니다. 아문이 등장했죠. 아문이 왜 등장했어요? 파라문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탁지 아문이라고 나오면 가보개혁이구나. 만약에 이게 등장하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은본위제고 이제 은을 중심으로 썼던 국가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조세 급납하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돈으로 냈다는 얘기고 도량형 측정 기호예요. 지금 뭐 센티미터, 뭐 미터, 킬로미터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킬로그램, 뭐 그램, 뭐 이런 거 쓰는 거 다 도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1차 가부기역입니다.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2차로 넘어갑니다. 자, 2차로 넘어갈 때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건 기몽집이잖아요. 기몽집 다 나온다니까. 됐고 궁극기무처를 폐지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뒤에 떡 있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죠. 궁극기무처 폐지하고 홍범 14조. 그래서 고종이 직접 반포합니다. 그래서 궁극기무처라는 내용보다 홍범 14조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와요. 고종이 독립서금을 낭독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정치는 8아문에서 7개의 부로 나뉘는데 별로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자, 지방은 이 전국 8도죠. 전국 8도를 23부 337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사에서 제가 공부할 때 337이라는 이렇게 길고 큰 군을 외워라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고 아주 길다 그러면 2차 가볼게요. 이렇게 사법권 독립했고요.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수령 이런 애들은 행정권만 갖고 있는 것이고 자, 경제, 군사, 탁지부의 산하에서 관세사, 징세사 뭐 이런 것들 만들었고 훈련대, 시위대만 설치했는데 왜 군사개혁은 못하게 해요? 요 뒤에 아무리 그래도 누가 뒤에 있어요? 일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조선의 군대가 많아지면 얘들도 짜증나지. 그러니까 조선 군대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훈련대, 신위대 이 정도만 남기고 싹 다 안 됐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육 입국조서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는 건데 그 고종이 직접 얘기해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대화 교육을 시킬 것이다. 나중에 한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근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잖아. 말 그대로 사범대 뭐예요? 선생님 양성하는 교사 양성소를 만들어니 한성 사범학교예요.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는 한성 사범학교라고 꼭 기억하시고 이 1895년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여러분, 고종 황제가 반포했습니다.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라고 하겠지만 조금 이따 지나가면요.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면 지금 1894년이죠. 고종 황제 즉위식은 1897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개혁을 한번 하니 그것이 뭐냐면 대한제국의 개혁, 광무개혁이에요. 그럼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을 사료로 떡하니 내놓고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를 고종이 반포하였다. 그러면 진짜 헷갈리겠지. 그래서 이거 절대 아니에요. 교육입국조서는요. 가보개혁의 일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무개혁 아닙니다. 나중에 진짜 헷갈린다고 체크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반포한 다음에 바로 만든 것은 한성사범학교.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중요해. 진짜. 나중에 또 진짜 헷갈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보개혁이 중단되는데요. 이게 또 중요해요. 청일전쟁이 1894년에 터졌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전쟁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개입할래야 개입할 수가 없어. 일본 애들이 국나라? 조선의 궁을 점령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개혁이니까. 그래서 청일전쟁 끝나면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이겨버려요. 그렇게 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후로 일본 놈들이 조선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봅시다. 자, 볼게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하고 한판 전쟁을 벌였어요. 어디에서 터졌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니까. 우리나라가 완전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일본 애들이 이겼어요. 청나라 애들 다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끝났으니까 사후처리 조약을 체결하겠죠. 청나라의 모든 것을 배상을 묻게 되고 일본 애들은 뭔가를 다 받아야 돼요. 배상을 다 받아야죠. 자, 그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텐신 조약 할 때는 청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 일로 와봐. 이제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불러. 청나라 일로 와봐. 깨졌으니까 빌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내용이 뭐냐면 청나라가 배상을 하는데 자,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땅으로 내놔라라고 하면서 요동과 타이완을 일본에게 할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과 일본 땅이, 타이완 땅이 지금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일본 땅이. 그럼 잠재적으로 일본 땅이 돼버리는 조선과 요동 땅이 일본 땅이 돼버리고 이때 이제 청나라는 이쪽으로 쫓겨나겠고 여기도 일본 땅이 되니까 여기에서 긴장 상태가 빠져요. 누가?
요 위에 있던 엄청나게 큰 러시아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조금 있으면 조선 먹으려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들어오더니 아주 청나라고 까짝까짝 하더니 여기 지들이 먹고 여기도 먹겠다고? 이것들이 이거 진출하면 청나라 이거 막아야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삼국 간섭이에요. 자, 이 삼국 간섭은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보세요. 일본 놈들이 요동 땅을 먹었어요. 이제 여기는 일본 땅이 돼버린 거야. 러시아 애들이 청나라한테 일본 애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게 누구 땅이야? 이거 청나라 땅인데 니들이 뭐 불법적으로 이걸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 이 조선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위세를 부리고 있으면 이 청나라 땅은 청나라에 돌려주고 니들은 탕유한이나 먹고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본 놈들이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이긴 땅이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은 땅이고 그거 이제 조약으로 해서 권한 있는 청나라가 우리한테 요동을 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 나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꼭지가 돌죠. 가만히 있어봐. 엄청 열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이 안 받아도 될 건데 왜 받냐면 봐보세요. 일본 놈들은요. 일본 먹었죠? 일본 먹어요. 조금 있다가 어디도 먹을 거냐면 이쪽 앞으로 계속 치고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이 청나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된다면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 놈들의 이 모든 그 숨겨진 내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사전에 원천 봉쇄하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전쟁을 하려니 이거 또 전쟁해서 일본 놈들 전쟁하면 러시아가 이기겠지. 근데 이 조그만한 나라 해가지고 이거 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고 그리고 명분이 조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걸 그냥 위협해서 그냥 겁 잔뜩 먹여서 일본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것이 삼국 간섭이에요. 자, 러시아가 친구인 프랑스와 독일을 불러요. 독일 프랑스를 딱 불러서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 일본 놈들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전쟁할까? 가서 밟아버릴까? 그러지 말고 그냥 뒤에서 나만 좀 봐줘.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일본 애들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일본 애들이 이제 왔죠. 이렇게 바쁘게 불러. 바쁜 사람을 딱 봤는데 깍두기 2마리가 있죠. 프랑스하고 독일 애들이 뒤에서 딱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일본이 왜 어떤 일 아까 얘기했잖아. 너 이거 얘기 어디야? 이거 어디라고? 이게 일본 땅이라며. 다시 얘기해봐. 무슨 일본 땅이 이거 청나라 땅이죠.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삼국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이 이 한반도 청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세에서 간섭을 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청일전쟁 이전에 우리는 친청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까짝대도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청나라가 다 되었고 청나라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었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빵 터졌을 때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도 우리는 일본이 깨질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 큰 나라를 박살낸 일본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 집권 세력들이 친일파로 바뀌어요. 나는 이제 일본 편, 일본아, 나 원래 니들이 이길 줄 알고 있었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개혁이 계속 박차를 가는 거지.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는 그래 친청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2차 들어가면서 친일로 싹 다 바뀌고 전쟁이 끝난 이 무렵 3차 갑오개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집권을 하면서 김홍집 내각이 막 개혁을 하고 있는데 삼국 간섭이 터져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또 눈치 보이니까 일본 싹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일본 일부만 남아있고 싹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네. 우리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하고 친교 관계를 맺으면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피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칠러 형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조센진 놈들은 말이지 청나라에 빌붙었다가 일본에 빌붙었다가 말이지 러시아한테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짜증 확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돌아버렸다고? 근데 이놈 똑같은 놈이라고? 변절자들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칠러파로 싹 다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민씨정부 아닙니까? 이 민씨정부는 원래 러시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러 통상조약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씨정부에서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면서 원래 우리는 니들 편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칠러 경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칠러 경향으로 바뀌면서 3차 갑오개혁이 이제 추진이 되니 일본 놈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청나라한테는
이겼는데 러시아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러시아에 짜증이 확 나는데 러시아한테는 덤빌 수는 없고 아직 전쟁 준비가 덜 돼서 그럼 지금 뭐예요? 이 쬐깐한 나라 조선이 웃기는 나라 아니냐 이 조선을 박살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러파가 어떻게 돌았어 라고 하니까 민씨 정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명성황후 이 민비가 나쁜 액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 동네 양아치들 싹 다 불러서 이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을미사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사변이 그냥 터진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했죠. 삼국간섭에서 일본 놈들이 완전히 기가 팍 죽어버렸는데 이때 조정은 칠러파로 바뀌고 그러면서 2차 가부개혁이 중단되면서 3차 칠러로 파보세요. 이 김홍집이 2차 김홍집이 친일이었잖아. 근데 바뀌어 칠러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열이 확 받은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칠러파 득세하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뭐야? 이 명성황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 이 여우, 얘들이 작정이 뭐냐면 여우 사냥이에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군대를 보내자면 이게 이제 군대 보내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동네 양아치들 싹 다 불러요. 그걸 낭인이라고 부릅니다. 낭인. 자객들, 얘들 불러. 낭인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낭인들이 딱 모이면 어떻게 해? 뭐 얘들이 법도가 있어요. 그냥 동네 침 찍 뱉고 껌 쫙쫙 씹으면서 이랬던 놈들이 싹 다 보여요. 칼 차고. 그러니까 짝다리 딱 쥐고 뭐야 나 이거 왜 불렀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니들 언제까지 양아치로 살래? 그러면 니들이 이걸 성공을 시킨다면 니들에게 군관 칭호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장군 칭호, 쇼군 칭호 주고 어느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이며 무슨 고관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래? 뭐야? 명성황후, 국모, 그렇죠? 조선의 왕비를 죽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방에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 봐보세요. 이 얘들 칼 들고 그냥 그 담장 그냥 훅 넘어가지고 그냥 가서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완전 토막살이를 해버리는 것이 이게 을미사변인데 당시에 그 백성들이 완전히 분노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다시 장악을 했죠. 일본 놈들이. 이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다시 장악하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됐는데 당연히 친일파죠. 그러니까 김홍집이 친일, 2차 가부개혁 친일이었다가 3차에 친러로 했다가 개혁을 해볼까 그랬는데 멈춰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멈춰졌고 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3차는 시작과 동시에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4차로 바뀌면서 친일이기 때문에 이때 4차 김홍집 내각이 뭐냐?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을미개혁, 복개혁, 태양력을 사용하죠. 이거 가리면 양력입니다. 그렇죠? 양력. 그리고 연호를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건양이라고 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학교 됐고 친위대 진위대 됐고요.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편사무를 제기해요. 자, 여러분 우편사무는 우리 근대적 우편사무가 언제 시작돼요? 1884년. 뭡니까? 갑신정변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정국이 중단돼 버려요. 그러다가 1895년 그러니까 11년째죠. 11년, 만으로 12년이 되나? 이때 이제 을미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 우편사무 중단됐던 것이 어떻게 됐다? 재개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도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빨간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빨간색이 다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양이나 종도법. 요거는 비상용으로 파란색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단발 직후의 고종.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아요. 이 머리를 깎은 고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발령을 시행한다. 나도 깎았으니 여러분도 깎아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단발령이 무지막지했어요. 을미사변 때문에 일본 놈들이 우리 국무를 살해했고 분노하고 있는데 머리털을 깎아라라고 하니까 신체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당시에는 유교 이념이 확고했던 사람들이 집권자들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걸 함부로 끊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라고 반발이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직접 머리를 깎고 이렇게도 달래보는데 잘 안 돼요. 자, 일단 봅시다. 영향을 볼게요. 이 아래 거 뭐가 있나? 다 했죠? 영향 볼게요. 자, 근대개혁. 사실상 자주적 근대개혁이지만, 그래, 민중과 유리된 개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을미의병을 봐야 됩니다. 을미의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을미사변이 터졌죠. 우리나라 국모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단발령.
자, 이 단발령 머리털 깎아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내 머리를 치고 잘라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발령과 을미사별 때문에 이것들이 다 뒤에서 누가 조종한 거냐? 이 일본 놈들이 죽일 놈들이다라는 거죠. 이 일본 놈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의병, 을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을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 동학농민군, 자, 들의 자녀 세력들도 싹 다 모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일본 놈들 몰아내자. 그리고 단발령 시행 철회해라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누가 지금 긴장해요? 고종이 엄청나게 긴장하죠. 고종이 직접 머리털 깎고 이렇게 됐어요. 자, 고종 입장에서 볼까요? 굉장히 외로운 군주예요. 자, 고종은 1876년 그 강화도 조약 이전에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자, 흥선대원군의 그 그늘에서 가려서 정치를 잘 못하다가 그러다가 명성황 민씨는 자신의 측근 세력들 탈하면서 고종이 정치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방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종의 호의를 위해서 러시아와 친교를 맺으려고 했었고, 자, 일본 놈들은 이 이전에 계속 침략을 했었고 우리가 믿었던 청나라마저도 우리를 내정 간섭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었고 러시아까지 그런 상황에서 일본 놈들이 와이프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나는 믿을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백성밖에 없단 말이야. 백성밖에 없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종은 굉장히 외롭겠죠. 게다가 이 고종은 뭘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 이 경복궁은 지금 누구 수중에 떨어졌어요? 일본 놈들 수중에 떨어졌단 말이죠. 일본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에게 피신을 권합니다. 그 피신을 권해서 성공했던 것이 어디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어요. 러시아 공사관. 이것이 그 아관파천인데 보세요. 이게 러시아 공사관 옛날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잖아. 자,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면 이쪽에 이제 조선의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죠. 지금 뭐냐면 러시아 공사관은 이동을 하면서 이 뒤에 러시아가 우리나라 정부 고관들 왕까지 보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 고종을 위협하려면 러시아를 격파해야 돼. 근데 방금 러시아하고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에서 그래, 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뒤에 딱 숨어버리는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있습니까? 공사관이니까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빠져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싹 피신하니까 단지 거기는 러시아 공사관 서울 땅이지만 그 안에 러시아 공사관은 어디예요? 치해법권 지역으로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열받는데 뭐가 열받아?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 그 미국에도 주 한 공사관이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우리 다 공사 대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길로 가면 거기는 한국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것이 고종이에요.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딱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제 우리나라 대신들 들어라. 조선의 대신들은 앞으로 정사는 짐이 이곳에서 볼 테니 여기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복궁에는 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대신들이 매일매일 정부를 보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곳에서 고종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다라는 거죠. 지금 의병들이 난리가 났는데 얘들아 내가 예전에 니들도 알겠지만 니들도 일본 놈들이 엄청 싫어가지고 나 도와주려고 의병 일으킨 거 아니야. 내 일본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건 나 과인의 과오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고 지금 내가 얘기하니 단발령 이런 거는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발령을 처리했으니 얘들아 조금 화 풀고 해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종의 의병 해산 권고 조직이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명이네 그러면서 해산을 하게 돼요. 자진해산. 어이가 없죠.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는 누가 있어요? 양반 유생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층이 다 그 양반 유생이기 때문에 어명을 거역하면 역모잖아.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진 해산을 했던 것이 을미의병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세상이 어느 시기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해산 안 해 라고 하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드는 것이 활빈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해산된 농민군 그리고 행상, 유민, 노동자 막 이런 사람들이 무장해서 조직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을 타고 4, 50명씩 다닙니다. 말을 타고 다녀서 당시의 부호 세력들을 털어요. 그래서 그 재산들을 갖고 와서 밤에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쌀을 나눠가지고 집에 던지면서 다녔던 의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활빈당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 번 나온 적가 있어요.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안 남아 돈다 그럼 그냥 빼세요.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독립협회와 대안제국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독립협회라고 하니까요. 일단 독립자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일제강점기는 훨씬 이후 상황이고 지금 독립협회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딱 나오면 이거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거로 기억하시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독립협회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아관 파천을 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자고 여러분 지금 조선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의 주인은 누굽니까? 뭐 백성이요? 아이고 조선의 주인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어요. 선생님 러시아 서울에 있다면 러시아 저쪽이잖아. 근데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했으니까 러시아로 간 걸로 보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조선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럼 조선이 없는 거예요, 조선의 왕이.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이 서양 열강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그러면서 깃발을 막 꽂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가져갈 거야, 여기 내가 가져갈 거야. 결정권이 없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아관파춘 직후의 열간의 이권 침탈입니다. 싹 다 뜯어가요. 러시아가 제일 많이 뜯어가죠. 봐봐, 러시아 이때다 싶은 거지. 고종을 비호하겠는 러시아 세력이 러시아가 먼저 가서 고종한테 요거 이권 저희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드려야지요.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록강 산림 채병권, 다 산림 채굴권, 채벌권, 산 관련된 이쪽 동네는 다 러시아가 가져가. 자, 게다가 이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미국 애들도 여기 금강채굴 미국 운산 금강채굴권 은산 다 가져간 다음에 일본 놈들도 할 거 없이 와가지고 다 뜯어가요. 독일까지 들어가고 다 러시아 뭐 여기까지 와서 울릉도까지 다 집어먹고. 자, 아관파천 직후에 열강이 이권 침탈이 막 깃발 꽂으면서 여기 내 거 이권 하면서 다 뜯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해서 이름이 독립협회입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일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서양 열강.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군중들은 백성들은 제일 열받았던 게 일본 제일 열받겠지. 근데 일본 다음으로 더 열받는 거는 러시아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해가지고 아관파천을 했더니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이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다 뜯어가거든.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우리가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없애버리자 독립하자라는 의미에서 독립협회. 독립협회는요.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남궁옥 이분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 관료와 개화 지식인들이 주도를 하지만 시민,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뭐 어디 할 거 없이 싹 다 모여가지고 우악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독립협회 과정은 창립 과정은 조금 틀려요. 다른 단체들은 먼저 협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독립신문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독립신문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뭐 요거는 한글 신문이죠. 영자신문도 만듭니다. 영어, 독립신문 해가지고 영문으로도 만들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모르는 사람, 당시에 한글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 평민계층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죠? 공부 좀 하면 알 수가 있었던 쉽잖아, 한글. 그렇죠? 한글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계몽하려고 했었던 거고, 영자로 쓴 것은 미국이죠. 당시에 이 주도 세력이었던 서재필은 국적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알릴 수가 있는 편한 신문이 독립신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야? 서재필, 윤지호 이분들이 일단 신문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럼 우리가 지켜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 것이고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문 및 독립관을 건립을 하죠. 독립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요건데요. 원래 이 터가 공터였어요. 이 공터로 있었었는데 이 공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응문이라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돼요. 영음문이 뭐냐면 비슷한 문인데 생긴 건 다 틀려. 그냥 문처럼 생긴 건데 요게 이제 당시에 청나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사신들이 영음문을 통과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졌었어요. 그때 이 빈 공터에다가 독립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립문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청나라 뭐 이런 거 4대 웃기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독립관이라는 것은 사신들이 또 머물렀던 뭐 이런 장소예요. 활동. 자주 국권. 그래서 독립문, 영음문이 있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을 했고요. 고종의 황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97년 2월 달에 황궁을 요구해서 고종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종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협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바로 나오는데 만민공동회잖아요. 여러분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민이 모였다. 만명이 모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만민공동회인 건데 원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군중들이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여기에서 정치를 얘기한 겁니다. 최초의 군중 정치 집회가 만민공동회인데 이 만민공동회는 만 명이 모였다라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다. 만 명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인데 보세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모여서 맞다. 이 서양 열강들 나쁜 놈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고종도 그 서양 열강과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이런 외세에 힘들어가지고 피신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았으니 돌아오십시오 라고 해서 고종이 그래 그렇다면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대한제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황제 즉위식을 하면서 자신이 황제로 즉위를 해버립니다. 이제 제국시대로 도래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 구국운동 상소문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저령도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조차는 뭐냐면 빌려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독립협회에서 막는 거예요. 니들 속을 모를 줄 알아? 뭐 땅을 빌려달라고? 그거 안 줄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땅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철회시켜요. 저지했어요. 그리고 만민공동회인데 자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 군사 재정고문단을 철수시키고요. 한러은행을 폐쇄시킵니다. 자 지금 보면 웬만하면 다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반대하는. 왜냐하면 러시아를 믿었는데 러시아 놈들이 고종을 위협하면서 이거 다 달라고 하니까 일단 고종을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원래 목표였고. 자 만민공동회를 한번 볼게요. 만민공동회는 한 10여 차례 열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 군중이 모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10여 차례에서 맨 마지막에 한 차례가 관민공동회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만민공동회라고 하면 그냥 백성들이 모였다 보시면 되고 관민공동회라면 관이잖아요. 공무원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민공동회 계속 열리면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요거 근데 이제 채택은 되는데 어떤 법적 근거, 효력이 없어요. 왜? 공무원들이 참여 안 하거든. 근데 지금 점점 가면서 단체가 커지고 공동회에서 얘기하는 이 소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러면 되겠어. 우리도 이거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참여한 집회가 있어요. 그것이 관민공동회입니다. 이때 관민공동회 고관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때 그 어딥니까? 헌의 6조를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발전시킨 몇 가지가 있다. 이것을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게 하자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과 민이 합심해서 결의를 한 것이니 헌의 6조입니다. 자, 헌의 6조에서는 뭐냐면 우리 국회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이 중추원 관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입니다. 국회 조직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준추원 관제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조직법에 의해서 25명 민에서 뽑고 25명은 관에서 뽑고 공무원 25명, 사인 25명 뽑아서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치를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추원 관제 반포예요. 굉장히 준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만민공동회 10여 차례 한번 볼게요. 박영효,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민권 신장을 얘기했던 민권 운동이었고 군주권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런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격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재필 관련된 사람들은
왕정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서구식으로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협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생들도 있었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굴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독립협회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왕은 존재해야 된다. 서재필 네가 이상한 놈이구나. 그리고 쫓아내요.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당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독립활동을 계속 하세요. 독립운동가예요. 자,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빈자리를 이제 윤치호, 남궁어, 이분들이 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메꿔서,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왕정은 지지하되 일정 부분 제한하는, 군주권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결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권 수호, 민권 신장, 이런 것들을 주도를 했었던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있었으니 둘 다 일정 부분 만민공동회네요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주국권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만민공동회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런 일들. 그래서 빨간색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잘 체크해 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유민권. 민권보호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체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라 라고 운동을 했던 거죠.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지금 조선 후기인데, 조선 말인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정권 운동,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강개혁으로서 박정양 내각, 진보 내각이 들어오면서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만들자라는 거죠.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박성춘이 나와서 연설할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였다라는 거죠. 헌의 6조를 열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헌 군주제를 얘기했었고, 자, 정부, 관료, 학생, 시민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 것이 만민공동회의 마지막 단계였던 관민공동회였고, 준총관제를 반포했으니 우리나라 국회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만들자, 줬소 해가지고 관 25, 민 25, 50명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자라고 했는데, 이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제 보내자, 올수 가자라고 하는 바로 직전 찰나에서 설립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회를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헌의 6조는 한번 보시고요. 해산당하는데 당시 이제 보수 세력들이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요거를 그 설명을 하려면 대한제국을 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간 자체가 98년이잖아. 그럼 97년에 대한제국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한제국이 들어왔으니까 당시의 황실은 황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건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전제황제권 강화예요. 전제황권을 강화시켰던 대한제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소속에 있었던 독립협회가 뭐하고 있어요? 황제권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입헌군 주제. 그렇죠?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황제는 이제 대한제국이 짜증나는 거죠. 독립협회 애들 이상한 애들이네? 근데 이제 보수 세력들이 이걸 알고 모함을 하는데 봐라라는 거죠. 이 어딨어? 박정양, 이 사람, 독립협회에서 뭐 하려고 하는 줄 아냐? 이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황제가 대통령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대통령은 그 서구에서 왕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러면 영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황제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모함을 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한국협회. 한국협회를 부릅니다. 전국에 있는 보부상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보부상이라면 보상, 부상이니까 뭐 이 무거운 짐 들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게 보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 집회에 참여하게 해줘.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올쏘 막 이럴 건데 그 계란, 돌멩이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뭐야 이 사람은 다 찬성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한국협회와 보수 세력들이 그 중간중간에서 뭘 쳐다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요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쪽에서 와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중간중간에서 막 이래요. 덩치가 좋잖아. 싸움도 잘할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협회가 그 집회가 깨지고 저쪽에서 또 뭐 있는데 집회가 깨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뭡니까?
방해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해산당하게 되는 것이 독립협회다라는 거죠. 의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우리가 대한제국은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